지금부터 챕터 4번 매력적인 포즈 연구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1번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포즈를 연구해 보자. 요거를 이제 심도 있게 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작업한 것들 중에 러프는 어떻고 완성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러스트 하나를 위해서 총 11개의 러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의 완성본은요, 요 일러스트가 요 러프의 완성본이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썼는지 한번 보자면, 자, 2번의 이 포즈로 선택이 돼서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2번 포즈에서 살짝 지금 원본과 다른 면이 있어요. 고개 각도가 조금 달라졌죠. 이거는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고개를 살짝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 러프도 봅시다. 이 러프도 자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의 자세가 있어요. 이것의 완성본은 이것이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나요? 딱 보니까 1번 같네요. 자, 1번과 지금 포즈나 얼굴 앵글 모든 게 다 유사하죠. 이 1번을 이제 발전시켜서 완성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즈를 왜 잘 선택해야 되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포즈 작업을 할 때, 일러스트 한 장을 그릴 때 예를 들어 한 달의 일정이 있다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포즈만 잡습니다. 일주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잡죠. 일주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포즈를 잡고 이런 과정을 일주일을 거의 지내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한 달이라는 과정 사이에 내가 처음 잡은 이 기초공사, 예를 들어 내가 이만한 대지를 구입했어요. 이만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세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수도는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집의 위치는 어디로 잡을 것인지, 집의 위치를 만약에 내가 이만큼 잘못 잡았다. 이러면은 이렇게 건물을 올려봤자 너무 작은 면적만 차지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기초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나는 처음에 이런 집 구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집을 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좀 안 맞아서 사실상 이게 맞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집이 더 좋았지만 처음에 이 기반 설계를 잘못하면 이 완성도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곤란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막 100층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은 이 기반 공사가 잘못됐을 때 오는 타격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러프를 잘 잡아야 되고요. 저는 처음 러프가 잘 잡히면 완성때까지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러프를 잘못 잡는다면 뭔가 내 그림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완성할 때 계속 마음이 안 드는 상태가 돼요. 마음이 안 드는 상태가 돼서 완성 때까지 계속 불만족스럽고 중간에 계속 완성도 올리면서 바꿔보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세를 잘 잡았을 때 보는 사람이 하여금 이 캐릭터는 어떤 성격이구나.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를 더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데 연기자들이 나는 지금 막 슬픈데 방방 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 이입을 못 하겠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사람이 이 그림에 이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처음 일러스트 그릴 때 그 설정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냥 뭐 개인작의 일러스트라면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기획부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발주가 온 작업물이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면서 일러스트 관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정확히 구분을 해야겠죠. 이 캐릭터의 감정, 이 캐릭터의 성격이 화끈한지 아니면은 냉소적인지 활발한지 이런 거를 정확히 골라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이죠. 내가 이 캐릭터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격투가 캐릭터를 그리는데 이런 자료를 모아서 이걸 기반으로 포즈를 그린다면 전혀 매칭이 안 되죠. 막 기획서에는 잔인한 격투가를 그려주세요 했는데 이런 자료를 모은다거나 이러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반대로 침착한 막 선비 같은 남자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자료를 모은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성격에 맞춰서 자료를 찾는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섹시한 캐릭터면은 섹시한 자료만 찾아야 되고요. 귀여운 캐릭터라면은 포즈 자체도 귀여운 느낌으로 계속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귀여움 이런 거에서도 자 이런 포즈로 귀여움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포즈를 보는 게 낫겠죠. 인터넷에 귀여운 캐릭터만 쳐도
귀여운 자세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는 방법은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내가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있어. 귀여운 캐릭터가 싸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렇다면 인터넷에 귀여운 캐릭터 전투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안 나왔다 라고 한다면 영어로 큐트 캐릭터 파이팅 이런 거 검색하면은 의외로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의 포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이렇게 고민하는 포즈를 짓는다면 이것도 아주 매칭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뭔가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이렇게 앞으로 걸어오는 이런 포즈도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캐릭터랑 좀 더 어울리는 귀여운 자세를 한번 러프하게 느낌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저는 포즈를 처음 잡을 때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요. 안녕 하면서 반대쪽 손으로 이런 마법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열고 있고 그렇게 발랄하게 뛰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약간은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잡을 때 플러스로 이런 귀여운 자료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귀여운 피규어 이런 것도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러프들을 한번 다시 또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자세. 첫 번째 자세는 이제 이 캐릭터가 마법사예요. 마법사고 약간 섹시한 느낌. 그렇다면 몸의 라인. 몸의 라인이 조금 과장돼서 나타내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섹시한 마법사니까 너무 생각해 봅시다. 뭐 검사 같은 것들은 액션성 있게 움직여도 되는데 이런 캐릭터들은 조금 이제 너무 액션성 있게 움직이지 않겠죠? 좀 정적이지만 이쁜 자세, 정적이지만 섹시한 자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몸이 좀 쭉 펼쳐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팔까지 올리고 약간 팔 뒤로 살짝 올려서 손을 이쪽으로 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허리는 또 약간 S라인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나와서 다리 라인 쭉 펼쳐지게 이렇게 우선 러프를 짰고요. 또 아래쪽 한번 보면은 딴 것들이랑 유사한데 이것도 약간 이 긴 머리 예를 들어 이 팔을 그냥 내리고 있는 것보다 이 긴 머리 이 캐릭터에 있는 오브젝트라면 머리카락도 오브젝트고요. 뭐 옷도 오브젝트고요. 무기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좀 만지고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그냥 서 있는 것보다 좀 더 이쁜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기하는 게 중요해요. 연기. 내가 이 캐릭터의 연기자라면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 캐릭터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 총을 맞았다. 그러면은 욱 하면서 배를 움켜잡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포즈를 잡을 때 여러분들은 연기자가 돼야 돼요. 거울을 보고 연기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 손짓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이 팔을 이렇게 올린 거 플러스 이 손가락 느낌 하나하나에도 이 느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건 이제 뭔가 주위에 마법이 감싸면서 이렇게 마법을 이제 소환하는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이 손 포즈가 자, 이 손 포즈 좀 더 선명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손은 막 이렇게 손을 막 쫙 펼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손들이 제가 이거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란히 있다면 느낌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겠죠. 또 다른 느낌을 한번 그려보자면 주먹을 쥐게 해볼게요. 주먹을 줘도 전혀 뭐 마법사 같은 느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동세, 이 손 동세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연극이나 뭐 발레나 아니면 인도 영화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손짓 자 이렇게 발레하는 거 볼 때 몸만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손끝도 요 미묘한 감정 같은 거를 표출해요. 그래서 요 손 모양도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몸의 흐름 그리고 손 모양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몸을 그냥 가만히 놓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쪽 어깨를 올리고 있으면 이쪽 골반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손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뭔가 쫙쫙쫙 펼치고 있죠. 그리고 몸에 척추 라인 한번 봅시다. 척추 라인이 그냥 일자로 내려가 있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도 자
등이 나갔다가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회전을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건 좀 일자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S자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 뭔가 흐르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양한 게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몸이 S자로 되는 것, 그리고 요 골반 지그재그로 해주는 것. 자, 지금까지는 스탠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일러스트로 한번 봐봅시다. 자, 요거는 일러스트를 위한 러프였는데요. 예,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약간 동네 친구들과 아니면 학교를 끝나서 방과 후에 다 같이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 관광지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간 계단 위에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하교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셀카를 찍으니까 이제 아래쪽 친구들까지 같이 V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과 후에, 예, 이 그림 주제는 방과 후였어요. 방과 후. 학교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예, 청소 대장처럼 청소를 지휘하는 느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뭐 해주죠. 예, 그래서 러프를 짜기 전에도 상황 설정을 미리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보통적으로는 기획서에 다 써져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완성된 게 이 일러스트고요. 이 일러스트는 여기서 2번 러프를 사용했죠. 자, 2번 러프를 짤 때도 제가 그냥 저거를 무조건 다 상상을 해서 했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스스로 막 거울 앞에서 포즈도 취하고 실제로 이 캐릭터처럼 막 셀카 찍는 포즈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움직여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죠. 저조차도. 자, 그래서 설정이 딱 나왔으면 자료 수집. 자, 모델 포즈 사진, 그리고 미소녀 피규어 사진. 자, 여기서는 모델 포즈 사진은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격투가 캐릭터야. 그러면은 이런 거 충분히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방금도 보여드린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 뭐 소심한 아이 캐릭터 이런 걸 그린다면은 이런 포즈도 괜찮겠죠. 뭐 모델은 성인 여성이지만 포즈는 충분히 그런 게 연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약간 여신 그런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참고하기 좋은 포즈겠죠. 예, 이런 것도 좀 발랄한 여성, 예, 성인 여성인데 좀 발랄한 마법사 이런 거를 해도 괜찮겠죠. 발랄한 뭐 기사도 상관없고요. 그냥 발랄한 뭐 직장인을 그릴 때도 뭐 정장 입은 캐릭터를 그릴 때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포즈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맞춰봅시다. 이 러프를 그리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 자, 저는 우선 인터넷에 미식축구, 그리고 달리기 선수, 이런 것을 검색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영어로 번역해서 그 영어로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피규어라든가 만화, 예, 뭔가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있는 만화, 예,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요. 그 만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그런 만화를 인터넷에 검색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그림도 같이 동시에 봐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료 참고를 할 땐 굳이 뭐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러스트, 다른 사람의 만화, 다른 사람의 뭐 피규어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엄청나게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일러스트를 그릴 때 자세 잡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료를 모은 데만 한 2, 3일이 걸립니다. 자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모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자료의 중요성, 포즈를 잡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1번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포즈를 연구해보자. 이것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2번 캐릭터 특징별 포즈를 잡는 것을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